네,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의견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리포트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포트 양 자체가 많지 않은 현재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목표가 유지 종목이 LNF, 삼성전기, 농심, JT, 그리고 하향된 종목이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SK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NF입니다. 현대차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3만원, 목표가도 유지합니다. 제목은 오늘도 성장 중, IRA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씩 어떤 게 대응이 가능한지 좀 보겠습니다. 증설이 순항을 하고 있다는 관점인데요. 굳이 2공장, 지금 2분기에 조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고요. 3공장 역시 지금 공시를 통해서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의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생산 능력보다 5배 정도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중국의 이런 테슬라 공장에 대한 수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LNF 하면 또 테슬라죠. 동사의 주력 제품의 최종 수요처가 테슬라 중국 공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테슬라의 성장이 견조한 만큼 불확실성도 크게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월 88,000대 생산이 가능하게끔 지금 규모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례하게 양극재의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 25만원 유지를 합니다. 내년 IT 산업 패러다임의 최대 수혜가 바로 삼성전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판, 그리고 기존의 MLCC, 카메라 모듈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기판인데요. 패키지 솔루션 사업의 변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적의 시기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1위권과 점유율 격차를 더 줄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MLCC와 관련해서는 지금 MLCC 포트폴리오 내에서 신성장의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MLCC가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와 산업용 중심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자동차 시장 자체가 지금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쪽에 또 MLCC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반사 이익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제 전장 쪽으로 좀 더 포인트가 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에 더 많은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 증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ADAS와 라이다 활용이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3D 센싱 역시 앞으로 좀 적용이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한 다음에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난 손실을 전장이라든지 산업용 쪽에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농심 보겠습니다. 어제 또 뜨거웠던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하나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44만원 유지입니다. 내년은 P와 Q가 함께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라면을 11% 그리고 스낵을 5% 이상 올려 잡았습니다. 이번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지금 연간 연결 매출액이 기존 추정치 대비 6.8%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 4,500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 재고를 감안을 했을 때 올해 4분기부터 이번에 올린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3분기부터 수출과 해외 법인의 판가가 조정이 되고 있고 또 광고 판촉비 효율화를 통해서 마진을 방어하는 그러한 운영을 이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기조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고요. IBK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16,000원에서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콘텐츠 성공의 후광 효과, 그리고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별도 매출이 증가한 이상으로 비용이 늘면서 마진을 깎아먹었습니다. 가입자 이탈을 만회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서비스 재판매와 그리고 MVNO 사업자 망 사용료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상 선택지가 넓지가 않다라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성방송하고 IPTV가 결합된 이런 서비스가 그룹 내 사업자 간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지 않는 한 가입자 이탈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위성 단독 서비스의 마케팅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 SK스퀘어입니다. 다올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6만 1,000원에서 5만 8,000원 낮췄습니다. 자회사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증가가 입증이 됐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적인 불확실성이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시 이전에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지분 투자라든지 자산 유동화 계획을 뚜렷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티맵 지분 가치가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9,500억 원에서 1조 4,600억 원으로 더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상장 지분이 늘어난 만큼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감소가 좀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